네, 시사본부 4부 시간은 이제 IT 본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덕진 대표님, 소장님 나와주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뉴스죠. 네. 애플의 신작.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XR 뭐 하여튼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일단 간단히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XR, 뭐 AR, VR, 뭐 결국에는 메타버스 나올 때 이야기 나오는 헤드셋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나온 거를 MR 헤드셋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라고 부르는 이 헤드셋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애플의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원래 통칭해서 HMD, 그러니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머리다 쓰는 한마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도대체 애플이 메타버스 하냐 막 이랬는데 이제 뭐 이른바 요즘에 메타버스 유행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타이밍에 끝난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막 왜 AR, VR, MR, XR 이런 얘기를 막 했느냐. 네. 놀랍게도 애플이요 이번에 발표할 때 그런 용어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 네, 메타버스란 말도 안 썼고요. 네. 그리고 AR이란 말만 살짝 쓰고 그다음에 VR, XR, MR 이런 얘기를 아예 안 썼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걸 뭐라고 딱 정의하는 표현을 아예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제품의 이름은 비전 프로예요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정착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애플이니까. 네,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를 스페이셜 컴퓨팅,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 기기다라는 정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공간에서 그냥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계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것보다 그냥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들이 지금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서 뭔가를 작업하거나 혹은 뭐 스마트폰 아니면 어떤 뭐 패드 이런 걸 쓰게 하면 그 안에 디스플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끼면 그냥 360도가 다 화면이고 또 원하면 그 화면을 그냥 현실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가상처럼도 보여줄 수 있고 영화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공간을 아예 컴퓨터처럼 만드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외부 활동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R, VR 하면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느냐라고 할 때 이게 무거워요. 그렇죠. 왜 무겁냐라고 하면은 이걸 끼면 배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배터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배터리까지 넣으니까 당연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애플의 기계를 보면은 흥미로운 게 배터리를 별도로 뺐습니다. 비전 프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헤드셋이 있고 헤드셋에 이렇게 긴 선이 있어서 그 선으로 컴퓨터 전원 꼽듯이 전원을 꼽거나 아니면 배터리 팩을 꼽아야 돼요. 따로. 네, 근데 그 배터리 팩도 2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그 노트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트북 들고 다닐 때 한 2시간, 예전에 초기 생각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컨셉을 보면 밖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이거 끼고 그 안에서 화면을 얼굴을 보면서 뭐 조개에 있는 벽을 뭔가 우리가 TV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보는 데에다 컴퓨터를 여러 개를 띄워놓은 것 같이 화면을 띄우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거의 이제 내부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런 무게는 빠졌으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착용했을 때 무게감은 좀 적을 것이고. 근데 기존의 거랑 이제 뭐가 좀 달라진 무슨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이제 무게 얘기도 이따가 조금 하고요. 일단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운영하는 방식이 일단 제일 달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AR, VR 얘기했는데 AR이라고 하는 거랑 VR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VR은 꼈을 때 밖에가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가상현실인 거죠. AR은 끼면 밖에가 보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요즘 HMD 이래가지고 뭔가 속도 계기판 나오는 이 정도로 AR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그 예전에 그 시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게 시침 분침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계 위에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게.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아까 말한 대로 V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AR이 되는데 이걸 중간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처럼. 뭐냐면 현실하고 가상을 제가 원하는 만큼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눈앞에다가 큰 화면을 가상으로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계 가장 지금 이제 데모긴 하지만 데모가 그대로 된다고 치면 일단 기계를 꼈을 때 뭔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안경 끼듯이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앱 같은 거 보면 앱 메뉴가 뜨잖아요. 그 화면이 그냥 그대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이걸 꼈을 때 벗을 때 일단은 사람은 똑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아이콘들이 뜨는데 그 아이콘을 움직일 때 기존에 있었던 VR은 뭔가 기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네, 그러니까 눈을 살짝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조금 움직였을 때 이 아이콘이 선택되고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클릭을 그냥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엄지와 검지를 그냥 아무 위치에서나 그냥 이렇게 찰까 이게 우리가 클릭하듯이 네.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실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또 뭐 마우스 스크롤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을 위로 슬쩍 올리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 기기 안에 수많은 카메라나 센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현실과 가상을 중간에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영화 앱을 실행을 했어요. 네. 그럼 영화 앱에서 일단 내가 원하는 스크린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뭐 30인치짜리가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뭐 200인치 화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화면이 있고 영화가 예를 들면 네모난 화면이 있으면 그 바깥에 공간이 비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확하게 하면 현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가 마루에 어떤 소파에 앉아서 책장과 같이 있는 데 있는데 제 가운데에다가 TV 같은 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제 실제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제가 이 그 레버를 살짝 돌리면 갑자기 밖에 현실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극장처럼 몰입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중간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보는 화면에서 요 정도 근처는 까만데 그 밖에는 그냥 현실이 있으니까 마치 이제 뭔가 제가 현실 공간에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특정 놀이공원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럼 요 화면만 놀이공원처럼 만들고 저 옆에는 현실이 있고 그렇게 현실과 가상을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두 번째는 이런 걸 조절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 없이 눈동자랑 그냥 손가락, 목소리로만 된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소리만으로 된다. 네. 영어로 해야 되나요? 한글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애플의 나머지 기계들에서도 이제 한글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잖아요. 그런 방식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되고. 네. 근데 그냥 비싼 장난감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지금 가격을 보니까 뭐 450만 원쯤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저는 안 살 겁니다만 못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확히 이제 뭐 어떤 걸 그러니까 뭘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좋은 뭐라고 해야 돼요? DVD 플레이어. 이건 좀 너무 좀 저렴하군요. 하여튼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엔터테인먼트 역할인지 아까는 컴퓨팅이라고 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역할 말고도 다른 것도 좀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말하자면. 일단은 왜 이런 오해는 아니고 왜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할까라는 거 또 그다음 가격을 들으면 이게 거의 45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스타트 프롬이니까 그 가격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안 들어간 거네요. 그럼 옵션 들어가면 5, 600만 원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애플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발표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 우리가 말하는 엄청 고화질, 그러니까 홈시어터 TV 그리고 고화질의 어떠한 그 모니터 그리고 아주 좋은 노트북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되는 오디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사더라도 이 기기에 있는 것들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다 합하면 6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모든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우린 이 가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다르냐?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대가 한 60만 원 전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화질이 어느 수준이냐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폰 같은 그 실제 모니터가 상당히 화질이 좋잖아요. 네. 아이폰에 하나의 픽셀이 들어가는데 64개의 픽셀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 화질의 64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K TV 있잖아요. 4K TV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800성이 한 4배 정도
예, 화질입니다. 4K보다 더 좋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4K TV 2개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게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화질이니까 일단은 그래픽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VR에서 써보신 분들 알지만 인터넷 들어가도 화면에서 글자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네. 얘는 그냥 글자가 조그만 것도 그대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뭐 일을 할 때 디스플레이를 여러 개, 2-3개, 3개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데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뭐 20-30개 띄워놓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를 갖고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것 중에 요게 기능이 뭐가 들어가냐면 촬영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촬영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2D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3D가 되니까 제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제가 그걸 끼고 그냥 이 방송을 그대로 찍으면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 현실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별도의 촬영기기 없이 이거 자체가 그 촬영이 되니까 뭔가 예를 들면 가족 간에 무슨 일상이 있거나 아이와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사진첩처럼 찍어놓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 현실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합적인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 보면 아이언맨 기억나시죠? 네. 아이언맨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마치 계속 띄우고 네, 뭔가 띄워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칭찬만 하면 네. 소장님이 이제 애플의 홍보대사로 이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AR, VR 이런 거 보면 네. 뭐 게임할 때 이렇게 가서 하잖아요. 네.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쵸. 안경 쓴 소장님이나 저 네. 같은 사람은 네. 사실 이거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이고 네. 막 울렁이고 막 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구토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이 기계 자체 안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컨택트 렌즈 같이 눈의 시야에 맞춰서 이 만들어진 렌즈를 추가로 붙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눈의 사이즈나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수십만 원 이상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쓰려면 최소 뭐 500-600 이상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 얘기를 들기도 안 하고요. 하셨어야 우리가 이제 흠을 잡거나 아니, 전국에 또 이제 네. 말도 안 되게 막 어린이날 이거 사줘 이러는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흠을 잡아야 될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게 와우 이러는데 아까 우리가 무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애플이 여러 가지 스펙을 공개했는데 네. 무게를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히 이게 배터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찼을 때 얼마큼일까? 쉽지 않다. 네, 목이 분명히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면은 실제 미국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그 모양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착용은 못하게 그걸 걸쳐만 놨습니다. 그인즉슨 이게 실제로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되면 당장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빨라야 내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플에서 이런 행사하면 뭐 한두 달 안에 삽니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채워질까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보여는 줬지만 이게 당장 많은 사람이 살까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랐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걸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관망세라는 거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봐야 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투자사들 역시도 지금 이거는 시장 테스트를 애플이 해보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 정도면 살지 말지. 네. 그래서 일단은 1년 후에 나왔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원보다는 네. 한 2 정도는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우리 기업들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또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출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 과연 중국, 우리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 메타가 어떤 움직임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눈 나빠지고 목 디스크 온다고 일단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IT 연구소장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김덕진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